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23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오늘은 이제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분하게 그동안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 회원님들 상태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저번 주에 기술적 지표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저저번 주에는 기본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아주 빈약하죠. 실전에 꼭 필요한 것들, 제가 경험으로 터득한 것들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실전에서 초보자분들이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보조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투자자들한테 과연 그 좋은 종목이란 어떤 종목일까 이렇게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8만 9만 전자에 이렇게 샀다고 그러면 지금 한 7만 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니죠. 오히려 SPG 같이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 10,000원이나 20,000원대에 사서 40,000원 가거나 지금 30,000원 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삼성전자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좋은 주식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종목보다 가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투자 3개 말씀드리면서 인내심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모든 종목에서 수익 내기는 어렵지만 한두 종목에서 끝을 보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목보다는 가격을 우리가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 약점이요. 대체로 좋은 종목을 높은 가격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주변 이렇게 보셔도 그렇고 아마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주식에서 물리신 분들이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최근에는 카카오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전에는 셀트리온에 많이들 개인들이 물렸습니다. 세 종목 공이 공통점은 대단히 우량한 주식이고 대한민국 대표 주식이었고 한때는 시장을 지배했던 강력한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초기에 사지 못하고 높게 사서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다. 그래서 끙끙대면서 못 팔고 지금까지 왔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어떤 단점을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좀 떨쳐내야만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중요시하는 매수 시점 파악하는 거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한데 아마 실전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매수 시점을 초기에 포착하는 거, 특히 급등주 초기에서 매수 시점을 포착해내는 그런 방법을 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 그럽니다. 예, 주식 시장도요. 시장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가 되죠. 주식에서 수요는 이 거래량으로 나타납니다. 거래가 늘어나면 이게 시장에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구나. 수요가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주식은 일단 좋든 나쁘든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도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나서 개인들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매매를 많이 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저번 주 제가 일봉 설명해 드렸는데 일봉이라는 것이 양봉이라는 것은 아침 시세 대비 올려붙으면서 종가가 끝난 거고 음봉이라는 것은 아침 시세 대비 밀리면서 끝난 거죠. 근데 양봉이 길쭉하게 이게 지금 SPG 그래프입니다. 가장 잘하는 종목이라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요. SPG 보면 초기 국면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죠? 그동안에 1년 동안 이렇게 재미없이 행보하던 거래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조그만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졌을 리도 없고요. 개인들도 이 종목을 아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 않습니다. 저같이 오랫동안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나 겨우 아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출현합니다. 물론 음봉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가 하지만요. 이 양봉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봉이라는 것은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높게 끝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거래량하고 합쳐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요. 누군가는 그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큰손이든 갑자기 호가 따지지 않고 호가를 올려가면서 쫓아가면서까지 대량으로 물건을 사더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초기 국면에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낼 수 있다고 그러면 급등주 초기 국면에 주식을 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 찾아내는 거는 아마 그래프 하루에 한 20개만 관심 있는 종목 두드려 보면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이 나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자는 얘기죠. SPG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요거를 알았으면 나도 들어갈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막상 요 초기 국면에서는요. 주저주저합니다. 거래량 늘어나고 양봉이 나도 대체로 안 사는 경우는 첫날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요. 내가 높은 가격에는 안 사겠다. 이제 그것 때문에 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타협점이 뭐냐고 그러면요. 자기 돈이 1억이다 그러면 한 100만 원은 여기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들어가서 뭐 한 50% 손해 나도 1억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하다못해 한 줄에도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런 주식에.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종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많이 클릭을 해서 하루면 한 몇십 번씩 이렇게 클릭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종목을 뉴스도 이렇게 검색해 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는 거를 초기에 가격이 높다 그래서 사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조금을 사보라는 얘기입니다. 한 주가 됐든 10주가 됐든 사서 포트에다 넣어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그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뉴스도 두드려보고 그 종목 재무제표도 들여다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추가로 조금 높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렇게 좀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국면에 못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첫날 가격을 워낙 높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저 가격에는 못 사겠다. 좋은 줄은 알겠는데 오늘 못 사고 내일이나 모레 빠지면 사려는 하는데요. 대체로 급등주는요. 개인들이 그렇게 느긋하게 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마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 종목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좀 빠지면 살려고 그랬는데 절대 안 빠집니다. 느긋하게 살 기회 안 줘요. 그럴 때는 작은 수량을 좀 사가지고 일단 발을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추이를 봐가면서 이거는 좀 높게 사더라도 괜찮아 보인다. 확인하면서 들어가자는 얘기죠. 이제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고 또 재료들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등주 초기 국면에 좀 이렇게 발견해내는 방법을 제가 SPG를 통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하이브도 제가 엔터 관련주 아주 초기에 이거 추천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초기에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좀 답답했죠. 한 2달. 그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한 3개 정도 나면서 요 거래에 보면은 이렇게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전일 거래량에 비하면 한 서너 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좀 특이한 양상이죠. 하이브가 한 서너 달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이고 저 주식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돼 있을 때인데 갑자기 양봉이 출현하면서 거래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죠. 첫날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가격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그러면 한 주나 10주를 한번 사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해 가면서 그 다음에 추격 매수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첫날 안 사게 되면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왜?
시장에는 좋은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눈길이 다른 데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 종목만 계속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장고해가 한 주든 10주든 들어가게 되면요, 요 종목 추이를 이렇게 봤는데 그날도 오르고 그 다음날도 오르고 또 뉴스에 보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도 눌러보게 되고 기업 내용도 눌러보게 되고 자기가 관심을 잊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 국면에서 선뜻 들어갈 수 없을 때 일단 발을 좀 담그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브도 이 초기 국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 초기 국면 이 신고가 날 때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것도 이 신고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에 고점을 넘기면서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는 주식은요,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신고가 종목 절대 팔지 말고 오히려 들어가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거래량이 늘어나고 양봉이 나고 더구나 이렇게 앞에 고점을 훌쩍 뛰어넘는 신고가가 난다 그러면요, 이거는 좀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라는 얘기죠. 지금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죠. 그 당시에는 요 그 양봉이 아주 볼대로 아주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급등장에서는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을 보자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것만 잘 이렇게 지키신다고 그래도 급등 종목을 초기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만 더 보죠. 덴티움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추천드린 급등주 전형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도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또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또 이렇게 살짝 양봉이 나고 있습니다. 거래도 좀 늘고 있고요. 한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매수해도 되는지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정확히 이렇게 양봉이 연달아 이렇게 나는 거 보이시죠? 거래량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도 이렇게 보세요. 양봉이 길쭉하게 3개가 났습니다. 거래가 불쑥 이렇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러죠? 한 3달 정도 이렇게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때쯤에는 지쳐있을 때입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팔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에서 여기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순이익률 이렇게 보면 크게 변동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에서 한 1.5% 안팎이죠. 근데 주가는 50% 100% 움직입니다. 그럼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나요? 실물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주가인데 실물은 1.5% 상승을 했는데 주가는 50%가 올랐다 그러면 그걸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심리가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급이라는 거죠. 경제는 안 좋아도 뭐 돈이 많으면 금융장이라고 그러죠. 돈으로 밀어붙이는, 그래서 굉장히 수급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한 30% 40%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좋지 않지만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그 종목을 이제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적이 안 좋잖아요, 삼성전자. 그런 면이 있다.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제 좀 말이 셌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 그 다음에 양봉. 그래서 이제 예전에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나 이런 때는 그래프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그래프 전문가들이 시장의 전문가를 이렇게 통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덜하긴 한데 그때 이제 얘기하기를 적산병, 흑산병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적산병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인데요. 양봉이 나란히 3개가 나면 매수 신호로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음봉이 나란히 3개가 나면 적산병이라고 그래서 흑산병이라고 그래서 매도 신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걸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가 예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상승 초기 국면에서 매수 시점 파악하는 데는 이게 가장 잘 들어맞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도는요, 이제 적산병도 맞지만 추세가 무너질 때 이때 이렇게 매도하는 게 맞더라. 그러면서 음봉이 이렇게 한두 개 나면은
매도 신호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제가 수없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는 가장 제가 보니까 효율이 높은 게 거래량, 그 다음에 일봉 연달아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얘기하는 요새 뭐 얘기한다기보다는 많이 알려진 그런 지표죠. 삼성바이오로직을 이렇게 예로 들면요, 이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졌죠. 한 1년 동안. 그렇죠? 그랬다가 최근에 보면 이렇게 양봉이 한 서너 개 나면서 이렇게 약간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살짝 이렇게 늘어났죠.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거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그랬을 때 요 양봉이나 거래량만 가지고 확신이 좀 덜 선다 그러면요, 이 삼선 전환도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것도 없는 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동안에 4일 동안 예를 들어 10%가 빠졌는데 오늘 하루에 예를 들어서 12%가 올랐다 그러면 그 3일 동안 빠진 것보다 오늘 하루가 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근데 요 삼선 전환도에서 양봉이나 음봉이 추세 전환을 잘 맞추더라.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지 이것만 절대적으로 믿을 건 안 됩니다. 3일 동안 계속 오르다가 한 10% 올랐어요. 3일 동안. 근데 하루 빠진 게 한 15% 빠졌다 그러면 이렇게 음봉으로 추세가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요,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나면 추세 전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맞더라.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추세 전환에서 초기 국면을 잘 포착해내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제가 삼선 전환도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공부해 보실 분 들어가서 공부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순환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주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좀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 워낙 이렇게 많이 알려진 주식이고 대형주이기 때문에요, 리스크가 별로 없는 주식이죠. 근데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양봉이 살짝 나면서 매수세가 좀 이렇게 가담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애매한 국면이라서 제가 삼선 전환도를 보조 지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주 초기 국면에서 포착해내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경험으로 터득한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요. 오늘은 매수 시점 포착하는 거, 거래량이나 그 다음에 양봉을 통해서 포착하는 방법 제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기업 내용을 보는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죠. 그거는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기본. 주식을 살 때 재무제표를 보는 것은 아주 기본이죠. 퍼도 봐야 되고 영업이익률 추이도 봐야 되고 ROE도 봐야 되고 가장 간단한 것들이지만 그 정도는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를 보조 지표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마 초보자분들한테도 유용하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래프를 이렇게 사용해 보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들 초기 국면에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고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올라가는 주식 상투에서 사서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이렇게 물려있는 개인들이 많은데 급등주 초기 국면에 살 수만 있다고 그러면 대단하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학습하다 보면 이제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봉이 나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해 보시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그때그때 기본적 분석이 됐든 기술적 분석이 됐든 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방법들을 소개를 해 드릴까 그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